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양극재 말고 리튬 1000배 외국인이 쓸어 담는 이 주식 결국 2차 전지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분명히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장주가 될 만한 그런 주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최근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페트론이라는 종목 지금 시간에 급등까지 하면은 상한가를 갔죠. 시간에 이제 상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7,000원짜리가 2만 약 1,000원까지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언제 제가 추천드렸습니까? 5월 7일에 여러분들에게 7,000원 구간대에서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지금부터 5배는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3배 정도 상승했으니 추가적인 2배 더 상승하는지 지켜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뭐다? 이 펩트론도 급등한 만큼 오늘 결국엔 뭐예요?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대장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도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쪽으로서 좀 집중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게,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에만 얼마 5,500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규모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쇼커버링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아니다, 이게 더 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쇼커버링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 공매도를 하기 시작했던 외국인들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를 빠르게 상환하고자 사서 갚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되었던지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이 있던지 외국인은 뭐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 등극한 이제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뭐가 열려있다,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급등하면요,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느냐? 제약주 시장의 테마가 형성된다고 해요. 왜? 셀트리온이 기존에는 시총 1위와 이제 상위 기업이었죠. 자, 그러면서 제약주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의 시총 1위를 탈환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의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차 전지주들의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광란의 질주와 함께 지금 추가적인 우리가 2차 전지 모멘텀에 대한 이런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황제주를 찍고 죽었다, 바로 죽는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커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지금 에코프로가 당장 매달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MSCI 지수 입성이 유력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MSCI 지수의 입성이 유력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뭐가 나온다? 추가적인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이 대형주들 위주의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에코프로가 적어도 이 흐름이 다음 달까지는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이제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 에코프로 지금 차트 보면은 뭐 다음 달까지 더 유지될 수는 있어요. 근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이렉트 같잖아요. 최저가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50%를 가나 100%를 가나, 이거는 늘 말하자면 뭐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마이너스 50%고 마이너스 100%고 사실 이런 100%는 없겠죠. 마이너스 90%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다음 달까지 에코프로가 어쨌든 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질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의 상승과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합니까? 100만원 임박한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원 임박할 때부터 다음 황제주 후보는 누군지 하면서 시장은 2차 제2의 에코프로를 찾는데 뭐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집중된 그런 사태죠.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후속주로 지금 보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봅니다. 포스코 그룹주.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신사업으로서 리튬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함께 반년새에 얼마 시총이 2배나 증가한 이 포스코 그룹주가 사실상은 그 다음 제2의 에코프로로 이제 보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다? 제2의 에코프로로서 바로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 그래서 양극재 누적 수주의 수주액이 100조 원에 달하면서 성장성이 높지만 고평가 우려, 이거 에코프로랑 똑같은 표현이죠. 에코프로도 성장성은 높지만 주가 고평가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결국 포스코 퓨처엠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제2의 에코프로를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는 흐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진짜 에코프로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황제주 갈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사세요 라고 사실 말하기도 애매해요. 얘가 진짜 황제주 가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만원 간다. 그럼 얘 2배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도 늘 말하지만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사라, 이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들만 사세요. 난 정말로 에코프로가 놓쳐서 아쉬워요 하신 분들은 뭐 이거라도 산다라고 하면 알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이 2차 전지주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까지 리튬이었잖아요. 리튬.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에코프로 2차 전지가 분명히 움직이는데 리튬 관련 수혜주들이 과거처럼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 2차 전지로서 이미 크게 가는 기업들만 올라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안에서 또 테마가 슬슬 바뀔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리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소재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은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슬슬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봐도 이제 미래 뭐라고요? 미래 배터리 산업의 향방은 어디에 달렸다? 신소재가 가른다라고 하면서 신소재에 대한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투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리튬은 뭐다? 리튬은 이제 슬슬 죽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신소재 쪽으로서 삼으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신소재 중에서도 보면은 어디로 많이 가느냐?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색 금맥 뚫어라고 하면서 실리콘이나 나트륨 등 소재 전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음극재죠, 음극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극재를 당장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음극재 얘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실리콘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투자하는 어디? 나트륨으로서의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결국 좋아하고 에코프로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니까 에코프로를 통한 나트륨, 여기에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리튬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사실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예요?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리튬의 가격이 뭐다? 굉장히 고가죠. 고가 계속 올라가고 비싸지죠. 그러니까 리튬이 뭐가 리스크냐? 가격 리스크.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대체제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시장에 나왔었는데 이 나트륨 등 이 에코프로도 곧 나트륨 양극재 생산한다. 나트륨에 대한 투자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리튬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트륨을 대체한다는 거죠. 나트륨 매장량 같은 경우 리튬의 400에서 100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뭐다?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전기차 상용화에 지금 지속적인 투자가 나오는 거고요. 나트륨 전기차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리튬은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 나오는 지금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나트륨 관련 수혜주를 저가 매수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배터리 원료로도 뭡니까? 지속적인 투자로 늘고 있는 게 이 수산 나트륨. 보다시피 이 나트륨이 수산 나트륨인 걸 모르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산 나트륨 쪽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에코프로도 투자한다 했는데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산 나트륨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만 가지고서 공장 확장 소식에 10%대 급등이 나올 만큼 앞으로의 뭐가 기대된다. 나트륨을 통한 이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산 나트륨 이쪽으로서 저는 오히려 리튬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 수산 나트륨 이쪽으로서 좀 더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수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 배터리 시장에서도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성소다. 이 가성소다가 수산 나트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르는 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산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도 뭡니까? 양극재, 전국재 투자 최대 수혜 전망의 강세인데,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가 주력 제품이 수산 나트륨은 최근 2차전지 산업의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백광산업도 분명히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아무도 제가 이걸 저가에 소개시켜드리면 믿지를 않을 뿐이지, 저는 분명히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에도 가성소다 수요 증가,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 2023년부터 하면서 분명히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보라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개를 시켜드리고 약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사라 라고 추천드리기엔 좀 애매하고요.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걸 다시 사라라고 하고 싶어도 오늘 장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 횡령배임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광산업은 이제 가성소다 이런 쪽으로서 수산 나트륨 쪽으로서는 기대해 볼 수가 없고, 대신에 백광산업 이 종목이 제한되어 있죠. 수산 나트륨은 사실 종목이 찾아봐야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백광산업이 이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는 뭐가 된다? 수급에 집중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종목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은 종목 같은 경우가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과거에도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 지원 관련 소재 라인업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쓸어 담는다고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장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 15만 주 매수하고 개인 매도하면서 서로 반대로 매매하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주 강세로서 이제 애경케미칼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애경케미칼이 지금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 패턴을 만드는 구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산화 나트륨으로 한다고 하면 이 대장주는 애경케미칼, 사실 애경케미칼이랑 백광산 딱 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음극재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몇 개, 한 2~3개가 더 연결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본다고 하면 이 2개밖에 없는데, 백광산업이 거래정지된 이 시점에 애경케미칼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또 사라 라고 말하기 그런 게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5,000원, 여기서 봐도 7,5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이미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배 이상 오른 자리에서 20%, 50% 오를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 2배에서 5배, 10배도 오를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애겸 케미칼은 진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고 아 이게 내가 에코프로 내가 수산나트륨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싶으면 투자하셔도 괜찮지만 오히려 저는 애겸 케미칼보다는 자 애겸 케미칼을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수산나트륨으로 집중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과거의 CATL 때문이죠. 중국이 이 나트륨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다 중국이 지금 핵심입니다. CATL부터 해가지고 일단 거의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중국의 이제 CATL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로 대체한다는 소식에 애경 케미칼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는 사실상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을 보기보다는 CATL발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CATL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오늘 저가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나트륨 배터리랑 단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서진 오토모티브가 이제 이 CATL과 엮이면서 나트륨 배터리로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보다시피 이제 TPS라는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지금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약 50%의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냥 이 기업은 그냥 서진 오토모티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 TPS라는 기업도 어쨌든 비상장 기업이죠. 자 어쨌든 이 기업이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자 보면은 뭐 이게 뭐 신설 법인으로서 전기차 뭐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배터리에 리드 탭을 뭐 쭉쭉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CATL사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드템을 생산 공급하는데 이게 향후 뭡니까? 중국의 CATL의 나트륨 배터리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된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CATL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기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한 3,000원까지 여유롭게 물량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박스권의 상승까지 노려봐도 6,000원, 그 다음에 뭐 12,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없지는 않아요, 서진 오토모티브가. 그래서 배터리보다는 덜하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 관련 수혜주가 추가적인 급등을 할 수 있는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자 늘 말하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는 뭐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안 간다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종목만 드려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10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4배가 올라갔습니다. 4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3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간을 기다리기 싫어요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이 지금 이렇게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요. 텔레그램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174분이 들어와 계신 텔레그램 방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에 대한 단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오시면은 평생 무료로 강태공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